초기의 마네킹은 사람의 시체에 포즈를 잡은 뒤 그것을 석고틀에 넣어 굳힌 뒤 사용했다고 한다. 자신의 동맥을 그으면 피가 분출하게 된다. 이때 피는 검붉은 색을 띠게 된다 하지만 몸속을 돌고 있는 동맥 속의 피는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무색 투명하다고 한다. 곤충의 머리를 자르면 머리와 몸이 따로 놀기 마련인데 이는 죽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아는 존재기에 머리가 잘리면 몸도 같이 반응하여 죽기 마련인데 죽음에 대해 모르는 아기의 머리를 순식간에 잘라내면 죽음에 대해 모르는 아기인데다가 반응할 시간이 모자라서 몸과 머리가 잠깐 동안 따로 논다고 한다. 인간의 고기와 피는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이상적인 비율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식품은 매우 맛있게 느껴지는데 동물은 동종섭식을 통해 멸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동종의 맛 대신에 시체에서 나는 냄새를 가장 지독하게 느끼도록 진화하였다. 따라서 냄새를 느낄 수 없다면 인육은 매우 맛있게 느껴질 것이다. 한편 인간의 후각은 지난 몇백 년 사이에 환경오염, 질병, 생존 경쟁의 방식 변화로 인한 퇴화 등으로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다. 인간의 뇌는 고통이 극한에 달했을 때 몸에 대한 제어를 지속하기 위해서 마약 성분인 엔돌핀을 마구마구 뿜어내어 고통을 잊고 도리어 쾌락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교수형 당한 사람이라든가 최후의 순간에 웃고 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 한편 메릴랜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극한의 고통에서 실신했던 많은 사람이 구조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작은 동굴이 있다. 그 동굴은 끝도 없이 이어져 있다. 한 남자가 그 동굴의 끝을 알아보고자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았으나 그 남자는 실종되었다. 그리고 4년 후 그 남자는 멕시코주에서 연락이 되었다고 한다. 중국에는 임산부가 먹어서는 안 되는 요리가 있다. 탄카오루양이라는 요리인데 출산이 다가오는 어미양을 잡아 숯불에서 굽는 요리다. 어미양이 구워지면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 먹는 요리다. 이 요리를 먹은 임산부는 유산을 하게 되는데 꿈에 양의 탈을 쓴 의사가 나타나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씹어먹는다고 한다. 일본 오사카현의 어느 마을에서 까마귀의 시체가 대량 발견되었다. 그 까마귀들의 날개는 모두 찢어져 사라져 있었으며 부리 또한 뜯겨져 있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마을에 도둑이 들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경찰들을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마을 곳곳을 순찰 돌게 하였다. 하지만 도둑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였고 그 범행 시간대는 항상 10시 정각이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문뿐만이 아니라 아주 좁은 창문이라도 잠궈놓고 잠을 청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역시나 도둑은 들었으며 그 범행 장소에는 창문의 유리가 깨져 있었다. 마치 날카로운 무언가로 오랫동안 때려부순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며칠 후 도둑은 다시 잠잠해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도둑이 잠잠해지고 이틀 후 다시 까마귀들의 시체가 대량 발견되었고 이번에도 저번과 같이 날개와 부리가 없었다. 하루 후 다시 도둑이 들기 시작하였으나 이번엔 평범한 도둑질이 아닌 살인이었다. 살인당한 시체들은 모두 배에 큰 구멍이 있었으며 사인은 과다출혈이다. 그런 일이 터지고 나서 며칠 후 여김없이 순찰을 돌던 경찰 한 명이 집에 잠입하려는 수상한 인물을 발견. 그 인물은 경찰을 발견하고 도망가려 했으나 경찰이 놀라 발포한 총알 3방을 맞고 쓰러진 그 수상한 인물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사람은 사람의 형상이 아닌 새의 형상이었다. 등에는 날개가 있고 얼굴엔 부리가 달려 있었다.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일어난 일. 관광 명소로 알려진 베르사유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 관광객들이 묵고 있는 호텔에 수상한 편지가 오고 그걸 받은 사람은 사라진다는 얘기. 그것이 진짜인가 확인하기 위해 프랑스에 살던 청년이 친구 몇 명과
베르사유에 가보기로 하였다. 그 청년이 묵은 호텔은 아주 오래되고 낡고 한적한 호텔. 그곳에서 담소를 나누던 중 한 청년이 갑작스레 프론트에 가보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나 그 청년은 프론트에서 매우 빨간 봉투에 담겨진 편지를 하나 가져왔다. 그 편지는 발신자의 이름이나 주소 따윈 적혀있지 않았고 또한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 또한 적혀있지 않았다. 그걸 받은 청년들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 두려움 때문인지 열어보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용감한 한 청년이 그 편지를 열어보았지만 프랑스어로 적혀있는 평범한 괴담뿐이었다. 그걸 보고 실망한 청년들은 편지를 내팽겨치고 잠을 청함. 그 다음날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바로 편지를 열어보았던 청년이 사라진 것.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 찾아보았지만 역시나 없었다.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날이 다가오자 별 수 없이 청년들은 친구를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가 경찰들에게 신고 후 베르사유로 가서 친구를 찾기 시작. 그때 또 놀라운 일이 발생? 청년들이 묵었던 호텔에 찾아가 보았지만 그 호텔을 찾을 수 없었던 것.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런 호텔은 없다는 이야기뿐. 그럼 청년들이 묵었던 호텔은 어디이며 받았던 편지는 무엇일까? 아직도 그 편지는 돌고 있다고 전해진다. 1998년 영국 민가의 창고로부터 400년 정도 전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설계도가 발견되었다. 자동 달력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 설계도에는 기괴한 형태를 한 부품의 치수와 그 조립 방법이 기록되고 있었다. 어떤 엔지니어가 그 설계도를 기초로 장치의 복원을 실시하자 서기와 일자를 표시하는 기계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 장치에는 기묘한 결점이 있었다. 2050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리지 않게 되어 장치가 표시를 멈추어 버리는 것이다. 뉴욕의 밀라노라고 하는 레스토랑에는 언제 갑자기 나타나 손님들에게 들은 적도 없는 듯한 이상한 이야기를 말해주는 영물남이 있었다. 그가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고 나자 단골들은 그 유쾌한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동안 들어왔던 남자의 이야기의 내용은커녕 그 얼굴조차 생각해낼 수 없었다고 한다. 어느 날 일본의 유명 커뮤니티에 로어 모음글을 올리던 네티즌이 나타났는데 그가 이야기한 로어는 아무도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기상천외한 것이었다. 다들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지만 스스로 자신의 신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네티즌들의 신고로 경찰이 그가 주로 핸드폰으로 스레드를 올린다는 것을 알아내고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한 결과 도쿄 시부야구 이노카즈라 거리 부근에서 최종적으로 스레드를 올린 것을 알아내고 찾아갔으나 그곳은 평범한 도로 한가운데 어느 맨홀 뚜껑 바로 위에 위치했다. 1960년대에 한국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면서 조선시대의 시장 골목이 나왔다. 어리둥절하던 그들은 어느 집 앞을 지나쳐 갔는데 흰 도포를 걸친 노인들이 자신들을 보고 이리 오라는 듯 손을 흔들었지만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지나쳐 갔다고 한다. 다시 한참 길을 걷다 보니 아버지와 아들은 산의 입구에 있었다고 한다. 한참 대화나 쪽지를 쓰다 보면 가끔 헷갈리는 단어나 문장이 있다. 일시적인 게슈탈트 붕괴 현상으로 같은 문자를 계속 보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피로해진 눈을 잠시간 쉬게 해주면 낫는다. 그러나 낫지 않는 경우에는 진짜 게슈탈트 붕괴가 생긴 것이라고 누군가는 말하고 있다. 오늘 밤 컴퓨터를 꺼둔 채 가만히 지켜보라. 갑자기 모니터에서 푸른빛이 명멸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선택되었다는 신호. 선택을 받아들이고 싶다면 F10을 한번, 넘락을 한번, 엔터를 2번 눌러라. 푸른빛이 붉은빛으로 바뀐다면 승인 불가. 푸른빛이 하얀빛으로 바뀐다면 승인이 된 것이라 한다. 무엇을 위한 선택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승인받은 사람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두 미소가 걸려있다고 한다.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귤나무에는 약 30년에 한 번쯤 분홍색의 귤이 열린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귤을 불길함의 상징으로 여기고 분홍색 귤을 한 곳에 모아서 태워버린다. 그 귤이 태워진 자리에서는 유난히 예쁜 꽃이 피어나곤 했는데 매번 피어나는 꽃의 모양은 달랐지만 누가 칠해놓은 듯한 선명한 분홍 빛깔은 똑같았다고. 인간을 비롯한 많은 동물들은 암컷, 수컷이 유성생식을 한다. 만약 암컷 혼자서도 자식을 생산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아니, 수컷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실제로 어떤 곤충은 특정 박테리아에 감염되면 수컷이 암컷으로 변한다. 유전적 특징은 수컷이지만 암컷으로 변한 수컷은 암컷과 똑같이 행동하며 또 다른 수컷과 교미해 자신과 같은 수컷이지만 암컷인 자식을 낳는다. 현재까지는 일부 곤충에서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지만 만약 그 박테리아가 인간에게 감염되지 않는다고 당신은 자신할 수 있는가? 거꾸로 읽어도 제대로 쓰여진 것과 똑같이 읽히는 문장이나 단어를 회문이라고 하는데 공부를 할 때 특정 글을 똑바로 읽는 것보다 거꾸로 읽는 것이 더 오래도록 기억된다고 한다. 이러한 비법은 실제 많은 유명 대학에 붙은 수험생들이 10년 전까지만 해도 자주 사용하던 것이라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뜻이 잘 기억되지 않는 때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라고 한다. 허나 익숙한 단어의 의미를 일부러 다른 단어의 의미로 바꿔서 기억하게 되면 점차 그 의미에 익숙하게 되어 원래의 뜻은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어진다고 한다. 우리는 장난스레 사람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사람의 모습이 바꿔서 부른 이름의 그 사람으로 인식되어 문제를 겪은 사례가 실제로 꽤나 많기 때문이다. 어느 도시에 납치를 당했던 소녀가 있다. 그녀는 자신이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말하고 다녔으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곧 자신이 끌려갔던 곳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그녀가 보았던 캠코더를 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으나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았다. 소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소리치며 뛰쳐나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1983년 5월 5일 북의 사주로 버마 아웅산 테러 사건 발발 직후 대한민국 국군 수뇌부는 분노하여 개성 탈환 작전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를 극구 만류하면서 대신 무언가 극비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오간 내용은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었다는 작전에 참가했던 모의 증언에 의하면 아웅산 테러의 보복 조치를 겸해서 전두환은 북에 특수부대를 보냈다. 이 특수부대는 북의 군장성을 포함 도합 별 60개의 목을 따버렸다. 몇 명이 희생되었는지 아웅산 테러 때 순직한 17명대로 북의 군사인력 17명이 죽은 것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비공식 증언으로 전해져 오고 있으며 현재 자세한 내용은 기밀로 봉인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빨라야 2013년쯤에 공개될 것으로 추측된다. 컴퓨터에는 유니코드라는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각 글자마다 코드를 붙여놓아 한국에서도 아랍 문자를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유니코드를 분석해보면 맨 마지막에 영혼을 담은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는 어느 나라에서도 쓰지 않는 문자이다. 또한 이 문자를 입력하고 저장한 뒤에 다시 열어보면 넉훈이라는 한자로 바뀌어 있다고 한다. 현재 이 문자는 2006년에 유니코드가 업데이트되면서 사라졌다고 한다. 미국에서 예전에는 강력한 테슬라 코일로 전함 레인보우를 순간이동시키는 실험을 했다. 로스앤젤러스에서 사라진 레인보우는 오스트레일리아 해안의 어느 곳에서 1분 정도 떠다니다가 다시 로스앤젤러스로 돌아왔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초록빛의 전함이 해안에 나타났다가 1분 뒤 사라졌다라는 무전을 보내왔다. 과학자들은 기뻐하며 레인보우의 승선자들을 만나러 승선했으나 그곳에는 로가서스와 한 덩어리가 된 인간의 고기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동아프리카 부룬디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이다. 그곳에서 살고 있던 후투족의 한 아이가 특이한 생물을 보았다는 것. 그 영상은 마치 사람의 영상이었으나 사람이 아닌 그 무언가였다고. 그 아이의 말대로 그 이상한 생물을 보았다는 사람이 늘어나자
어느 용감한 청년이 그것을 찾으러 가보겠다고 말하고 떠났다. 그 청년이 떠난 지 일주일 후에도 청년은 소식이 없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쯤 청년이 돌아왔다. 그 청년은 밝은 미소로 그런 것은 없었다 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 청년이 뭘 먹고 일주일 동안 버텼는지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 일이 사람들 속에서 묻어져 갈 때쯤 마을에 기이한 일이 터졌다. 그 마을에서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그닥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헛것을 본 것이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며칠 후 그것이 아니란 걸 알게 해주는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다. 특이한 생물을 찾으러 갔던 청년의 시체가 발견된 것.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그 이유는 그 시체가 발견된 곳에 그 청년도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두 경악하고 그를 보았지만 그는 푸른 광채를 내며 어디론가 달아나고 말았다. 아직도 그곳에서는 푸른 광채에 사람이 있다고 믿는다고 전해진다. 빌딩 5층에 있는 오피스에서 잔업을 하고 있었던 N씨는 어느 날 졸렸기 때문에 눈 감은 채로 복도 끝에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과 복도는 마루의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발소리가 바뀌게 될 텐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발소리는 변하지 않았다. 의심스러워 눈을 뜬 순간 어느새 그의 다리는 공중에 있었고 그의 몸은 5층 높이의 하늘로부터 추락했다. 다행히 생명에 이상은 없었지만 만약 눈 감은 채로 계속 걸어갔더라면 그는 결국 어디에 도착했을까? 냉전 당시 낡은 갱도를 매입해 거기를 핵 피난처로 개조하던 갑부가 있었다. 수십 년분의 생활 물자를 모아놓고 핵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입구를 막는 장치도 만들었다. 그러나 어느 날 남자가 내부를 점검하고 있는데 장치가 오작동을 일으켜 입구를 막아버렸다. 남자는 그것을 진짜 핵전쟁이 일어났다고 믿어 지금도 그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사람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에는 머리가 따라가지 못한다. 예를 들어 팔이 칼에 의해 싹 잘려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순간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그 반대로 팔이 천천히 뜯겨나간다고 하면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만 싹 잘려나가는 것보다는 피가 덜 나게 된다.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늘어나고 너무 잡아당기면 끊기면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피가 덜 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핏줄은 탄력이 강해 핏줄이 오므라들면서 피가 덜 나도록 지혈 역할도 하는 것. 고양이의 혼? 그러니까 묘령은 다른 귀신들보다도 특히 강한 음기를 지닌다. 일본에서는 죽은 사람의 근처에 고양이의 귀신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다. 병풍을 뒤집어 놓고 하얀 모포를 병풍 근처에 둔다. 묘령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죽은 사람은 살고 산 사람은 미치거나 싹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혹시나 시선을 오랫동안 맞추는 고양이가 있다면 경계할 것. 당신을 홀릴지도 모른다. 향수에 관한 이야기다. 일부 향수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 판매가 금지되었으나 노점상에 의해 어디에선가 팔리고 있다는 소문. 이 로어의 근거는 스프레이 괴담이다.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고문은 사람을 계속해서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다. 유럽인들은 긴 식탁보를 밤사이 테이블에 그냥 씌운 채 놔두면 그 집안은 머지않아 초상이 난다고 믿었다. 또 한식탁에 13인이 함께 앉아 식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긍기로 여겼는데 그것은 예수를 배반한 유다를 포함한 13명이 자리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에서 유래된 것보다는 그보다 앞선 북유럽의 신화가 더 설득력 있게 전해진다. 12인의 신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13번째의 싸움의 신 로키가 나타나서 싸움을 걸었다고 한다. 큰 싸움이 벌어지고 결국 신들이 제일 사랑하던 발두르, 여름 태양의 신 오딘의 아들과 죽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인들은 13인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버리게 된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자동차 뒤에 물고기를 그린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니는 차를 보게 된다. 물고기는 그리스어로 이크드스인데 예수는 그리스도요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리스어의 첫자를 따서 물고기 속에 집어넣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상징으로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할 때 암으로 사용되었다. 죽음의 순간 영혼이 빠진 만큼 체중이 가벼워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실은 이것 축산 도살의 현장에서는 육중이 감소한다고 하여 옛부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에 화가 치민 모 패스트푸드 체인 M사는 몇 년 전부터 회사 소유의 도살장 입구에 금지를 치기로 했다. 그랬더니 왠지 육중의 감소가 벌어지지 않았다고. 2001년 공경대에서는 슈퍼컴퓨터를 사용해 절대로 풀 수 없는 수도쿠를 만들어냈다. 실제로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정말로 아무도 풀지 못했다. 4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그 수도쿠를 풀었고 그 대학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 수도쿠는 인터넷상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동경대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수도쿠를 하나 더 만들고 있다고 한다. MS에서 구글에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빙이라는 검색 엔진은 사실 원래 출시 일자보다 6개월 빨리 나왔어야 한다. 하지만 출시하기 며칠 전에 빙에 X라고 검색하면 사이트가 깨지면서 웹브라우저가 종료되는 오류를 발견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도 오류를 찾아낼 수 없었고 할 수 없이 MS는 빙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오류는 해결되었고 빙은 지금도 서비스되고 있다고 한다. 만약 당신이 집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거울 뒤에 또 다른 자신이 집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소리라고 한다. 여러 종교의 성서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지구 멸망이 있다. 기독교 다음에는 불의 심판이 있으리라. 불교 천상에서 열겁의 지옥에서 올라온 차륜이 지상에서 돌 것이다. 천주교 최후의 심판은 불로 끝나리라. 부두교 불과 돌이 이 세계의 끝이자 시작이다. 이슬람 신의 불로 모든 걸 멸망시킨다. 이 모든 건 운석을 상징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한다. 제주도엔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은 잃어버린 마을들이 있는데 대다수 빨갱이로 몰린 사람들이 학살당한 곳이다. 학살을 당할 시 총알 아낀다고 대나무 죽창이나 철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했고 일본도로 머리를 자르기도 했다. 산 사람을 돌담 위에 올려놓고 거기 위에 돌을 던져 배를 터지게 해 죽이는 방법도 있었다.